안녕하세요. 시댁이야기 라디오입니다. 동창까지 동원해서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에게 미친 며느리가 뭔지 보여줬습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저는 언제나 왜요?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신혼 초에 매주 일요일은 시댁에 와서 아침을 먹으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시집 온 지 달랑 2주 된 새댁이어서 우선은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 고작 28살이었고요. 그렇게 3주를 갔습니다. 그냥 가서 아침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침 8시쯤 맞춰가니 재료만 있고 저보고 밥을 하라더군요. 밥조차도 안 쳐져 있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건 정해져 있고 재료가 있으니 만들어내라는 식입니다. 그냥 김치랑 밥이랑 계란 풀어 국이나 내놓고 싶어도 이미 메뉴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 새끼한테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래도 처음에 몇 번 해주다가 아닌 것 같다고 해야 한다. 어른들한테는 처음부터 무조건 싫다고 하면 해보지도 않고 그냥 반항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 엄마랑 쓸데없는 기싸움 하지 말고 한 반년만 하고 그때 가서 지금까지 잘했으니 횟수를 줄이자거나 없애자거나 하면 할 말이 생기지 않겠느냐고요. 근데 3주 해보니 개소리더라고요. 못 해먹겠더라고요. 그래서 4주째 되는 날 아침에 가서 이거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정주부도 아니고 맞벌이인데 소중한 주말에 내가 늦잠도 못 자고 평일에 일하느라 바빠서 미뤄뒀던 집안일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을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생일이나 집에 경조사가 있으면 찾아뵙는 거 당연하지만 도대체 이거 왜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요리를 가르치고 살림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더군요. 저 일본 유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혼자 산 지가 8년이 넘어서 웬만한 살림이며 요리 다 할 줄 알고 살림을 왜 내 집 말고 다른 데서 배우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밖에 없는 거라면 난 살림, 요리 다 할 줄 아니까 이렇게 강제적으로 일요일 아침에 와서 요리할 필요가 없으니 앞으로 오지 않겠다 라고 했어요. 신랑은 마치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뜨악한 표정으로 어버버거리고 시어머니는 정수리까지 빨개져서 금방이라도 소리 지를 것처럼 하더니 시아버지 눈치를 보시대요.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가 그러게 내가 뭘 했냐고 쓸데없이 시어머니의 권위를 보이네 어쩌네 하면서 애를 들들 볶더니 당신이 말한 권위가 이런 거냐며 한심한 여편 내라고 소리 지르시네요. 분명 나는 하지 말라 했다. 그런데 너네 시어머니가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라며 며느리 초장에 안 잡으면 나중에 이빨 다 빠져 죽밖에 못 먹을 때 죽도 못 얻어먹는다며 하도 시끄럽게 굴길래 냅둬봤다. 말 잘했다. 집에 가라. 그리고 내가 부를 때까지 오지 마라. 오고 싶으면 며칠 전에는 연락해서 약속 잡아라. 나도 내 집에 주말 아침부터 며느리든 아들놈이든 들이닥치는 거 귀찮다. 해서 기쁜 마음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 포기 못하고 끄떡하면 이상한 거 요구하시더라고요. 한여름 삼복더위에 영덕 사시는 시이모님이 올라오신다며 저보고 터미널 가서 모셔오라시기에 언제냐 물었더니 내일 오전 도착? 저 회사 가는데요? 휴가 내면 되잖아. 이미 퇴근해서 집인데 휴가를 어떻게 쓰나요? 아, 내일 못 간다고 회사에 전화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말문 막히시더라고요. 시이모님 제가 올라오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댁에 에어컨 바람 쐬시러 피서 오시는 건데 그걸 제가 왜 모시러 가야 하나요?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연차까지 쓰고. 그랬더니 말 더듬으면서 그럼 누가 가냐? 하셔서 그러면 신랑 보고 가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압권이 내 아들은 내일 일하잖아. 진짜 어이가. 그래서 저 그냥 대놓고 박장대소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일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온갖 짜증을 다 부리면서 전화 끊으시더군요. 진짜 내 일은 일도 아닌가? 그 후에도 많아요. 생신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니고 용돈도 달마다 50씩 드리는데 갑자기 여름에 세일한다면서 모피를 사달라시기에 제가 왜요? 신랑이랑 제 휴가를 시삼촌네 파주댁에서 보내자며 날짜를 맞추라길래 제가 왜요? 저랑 동갑인 도련님 여자 좀 소개시켜주라고 하시길래
제가 왜요? 친정엄마 브랜드 옷가게 매장 하시는데 한번 구경 가고 싶다 하셔서 모시고 갔더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옷 얻어가시면서 고맙단 말을 아들 잘 키웠더니 이런 것도 얻어입네 라더군요. 그래놓고 다음 시즌에 또 가자 하시길래 제가 왜요? 그 아들 가진 유세 떨 때 신랑도 옆에 있었으므로 내가 왜 같이 가기 싫어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다 지난 주말에 결국 어머님이 일을 크게 벌렸죠. 주말에 쉬고 있는데 본인 여고 동창들이랑 커피 먹다가 저보고 오라길래 멀지 않아서 우선 나갔어요. 동창 모임인지 몰랐고 저희 집 근처에 5일장으로 큰 장이 서는데 마침 그날 장날이라 같이 장이나 보자는 걸로 알았죠. 갔더니 딱 봐도 내 기 꺾겠다고 불러다 놓고 후려치려는 눈빛들이 보이더군요. 뭐 물론 그 와중에 쓸데없는 짓 한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아주머님도 계셨고요. 아들이 잘생겨서 와이프도 엄청 이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수수하게 생겼다는 말을 하길래 아, 예, 감사합니다 하고 웃으면서 앉았어요. 주말이고 날씨도 좋은데 젊은 사람이 왜 집에 있냐길래 안 그래도 여기 어머님이 잠깐 들렸다가 가라셔서 돌아가는 길에 장이나 볼 생각이라고 했죠. 진짜 그럴 생각이었고 장바구니도 챙겨갔거든요. 무슨 일 하냐고 물어봐서 그냥 회사 잘 다닌다고 하니 많이 버냐고 물어봤는데 정확히 벌이는 웬만하고 요즘 젊은 여자들 일 욕심만 많아서 집에서 살림하는 게 더 나을 때도 많던데 라고 물어보더군요. 이때부터 이미 제 머릿속은 그래 어디 한번 미친년 칼춤을 춰보자 라는 생각이 지배했습니다. 네 라고만 했지만 사실 웬만하진 않습니다. 그냥 남놀 만큼 벌어요. 30대 초반이고 세후 260이고 여기에 수당, 성과급이 나오거든요. 신랑은 달에 수당 다 합쳐서 한 310만원 정도 벌어요. 저보다 4살 많고 제가 야근 많은 달에 성과급 합치면 신랑보다 벌어오는 돈이 더 많은 달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렇게 저의 외마디 대답에 질문자 아줌마 당황하더니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 너희 엄마가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시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를 아세요? 라고 엄청 해맑게 말하며 미친 며느리를 보여줬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지 제 엄마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저 결혼하고 2년 있다가 안암에서 전이되어 돌아가셨는데 그날도 제가 안경을 끼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친구들한테 저희 아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말을 했었는지 어떤 아줌마가 며느리도 친정아빠 닮아서 눈이 약한가 보다 하면서 아이 낳으면 그쪽으로는 조심해야겠네 라고 말하는데 이때는 정말 빡치더라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암유전자를 물려줄 집안으로 우리 친정을 말하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환을 내 약점으로 삼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친구분들에게 별 얘기를 다 하셨네요 라며 어머님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빠 소방관이셨고 적어도 그 직업으로 10년 이상 하면 몸 성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기관지는 골초보다 더 엉망이고 그게 아니면 뼈에 철심 하나씩은 다 박혀있어요. 그런 거 다 훈장으로 생각하시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늘 감사하는 아버지셨어요. 교육관으로 말년 보내시다 은퇴하시고 그냥 노안이라 치부하던 눈검사 받으니 암이 이미 많이 발전된 상태였고 아마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니 유독물질도 많이 접하고 고온의 열기도 견뎌야 하니 눈이 많이 상한 듯 하다고 의사가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소방관이셨어요. 눈에 유해한 환경에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 그런 몹쓸병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라고 했죠. 더 이상 거기에 앉아있을 수 없었고 앉은 지 10분도 안 돼서 이런 모멸감을 겪어야 했으니 그래서 왜요? 며느리가 튀어나오더군요. 어머니, 저 왜 부르셨어요? 하니까 왜는 무슨 왜야. 시어머니 동창들한테 인사나 하라고. 아, 네. 그러면 저 이제 일어나도 되죠? 지금 장 봐서 집에 가야 저녁 준비를 할 것 같아서요. 좀만 더 있다가 방금 왔잖아 라고 말하길래 불편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뚜껑 열리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자 아까 애타령하던 아줌마가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불편한 티 내는 거 아니라고 하길래 왜요? 라고 말하니까 어이없다는 듯 허허거리더군요. 불편하게 만들 말만 하시면서 저보고는 불편한 티 내지 말라고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어머님 말씀만 들으셔서
저를 세상 가장 싸가지 없는 며느리로 알고 계셨을 테니 단체로 한번 혼내보시겠다고 부르신 것도 있을 거고 진짜 싸가지가 없는 건지 확인해 보시려고 부르신 것도 있을 것 같다 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를 혼내려고 부르셨다면 실패하셨고 싸가지 없는 건지 확인하시려고 부르셨다면 성공하셨다면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 쫓아나와서 볼기짝 올려붙이시겠다고 헛손질 하시는 거 피하고 그냥 피식 한번 웃고 제 가던 길 그대로 가서 친정 왔어요. 신랑한테는 오늘 있었던 일 톡으로 다 남겨놓고 너네 엄마 나한테 제대로 사과 안 하면 이혼인 줄 알라고 해놨고요. 어제 오늘 신랑 전화 계속 오는데 안 받고 사과하신대? 이 톡만 보내고 있어요. 전화 오면 끊고 사과하신대? 톡 오면 내용 다 상관없이 사과하신대? 아직 시집 안 간 제 동생은 제가 왜 친정에 왔는지 알고요. 엄마한테는 그냥 오고 싶어 왔다 했지만 이틀이나 있었더니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기도 힘드네요. 맨몸으로 와서 동생 옷 빌려 입고 출근까지 하고 있는데 엄마도 뭔가 눈치는 채신 듯 하나 제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듯 합니다. 저 진짜 사과받고 싶어요. 신랑도 그동안 지 엄마 가짜는 소리 할 때마다 화도 내고 안 보고 산다고 협박도 해보고 다 했어요. 그러면 잠시 잠잠하다가 저한테 따로 전화해서 저런 일 벌이는 게 벌써 3년째입니다. 신랑은 이혼만은 안 된다. 엄마는 꼭 너한테 사과시키겠다. 그래도 전화는 받아달라 하고 있는데 사과받고 정말 시댁하고는 인연 끊고 싶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 방법일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제 골머리가 터지겠네요. 그냥 제 방식대로 밀고 나가고는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고 자꾸 얼굴 붉히기는 싫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자분께 조언의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